22대 국회 인터뷰 릴레이 칭찬 8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역 주민들은 이분을 두고 일 잘하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변호사이자 민생파 국회의원.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8번째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의원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네,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는 민병덕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출신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생해서 대학도 가고 우리나라 사회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시대의 과제들에 대해서 싸워왔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이거는 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반드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칭찬은 말로 이루어진 태양빛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태양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을 태양 같은 따뜻한 응원과 칭찬으로 격려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김종민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그걸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민병덕 의원님, 김종민입니다. 민병덕 정치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할 때 직접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마음이 좋아요. 실력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는데 특히 우리 민생 국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이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함께 하려는 그 발걸음,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실력과 발걸음이 22대 국회에서 꼭 꼽혔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정무위 활동을 했는데 저는 정무위를 떠났지만 민병덕 의원이 남아있는 게 안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은 미완의 숙제들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꼭 정무위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합니다. 네, 칭찬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당을 넘어서 또 나이를 넘어 성별을 넘어서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칭찬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받으신 멋진 국회의원님들을 위해서 칭찬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합니다. 민병덕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분이 다르시죠? 그럼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주변에 있는 동료가 네.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제 이 구체적인 것 때문에 그 뿌듯함. 한 번도 실제로는 얘기 안 했는데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의원님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단계를 밟아온 그렇게 들리지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신 적도 있으시고 그런 힘들었던 경험들
경험들 중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계기나 경험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큰 경험이라고 하면은 빈민운동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산동네 네. 철거촌에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영구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입자 분들하고 같이 구청이든 뭐 이런저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숙투쟁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서울시 철거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네. 91년부터 94년까지 그 네. 시기는 저는 오로지 제가 철거촌에서 현장에서 그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네. 대책 있는 철거를 네.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제 태도나 제 열정과 이런 것들은 제 인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경험이 철거촌에서의 주거운동, 빈민운동이었다. 그것 때문에 변호사도 됐고 네.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제 아내도 만났기 때문에 얻은 게 많은 경험이다. 그 경험들을 좀 한 문장으로 농축을 해본다면 내 인생의 가치관은 이거다. 제 인생을 엘리베이터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목표가 주는 고통을 항상 감내할 태도가 저한테 있거든요. 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루한 양적 축적의 이후에 오는 급격한 질적 변화, 이것이 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오늘도 파란 넥타이를 하고 오셨지만 네, 파란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 좀 이야기 풀어주시죠. 그때 이제 제가 6선과 초선 두 현역 의원을 이긴 대중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이었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 걸렸거든요. 네. 4년에 10%씩 차곡차곡 쌓아서 이긴 겁니다. 네. 2012년도에 30%대로 지고 2016년도에 또 4년 더해서 40%대로 지고 또 2020년도에 또 4년 더해서 50%를 넘겨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4년에 10%씩 이겨가는 것인데 무슨 그게 파란이냐. 억울하셨겠어요. 그거는 진짜 당연한 것인데. 네. 그래서 그 단계들을 몰랐던 분들은 어떻게 그 지역에서 32년을 하신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나. 질 거다. 근데 이겨서 파란이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차곡차곡 쌓아서 이긴 것이기 네. 때문에 혹시 또 이제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서 뭐 아니 누가 지나가다 무심결에 툭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막둥이거든요. 네. 넷째고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고 또 어렸을 때 부자바다고 해야 되나 개구장이라고 해야 되나 충분히 그랬던 전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병덕이는 똥이나 버릴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아주 투박한 시골 용어로 이렇게 그런 항상 표현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참신한데요. 네네. 우리 병덕이는 똥이나 버릴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네.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네. 내가 진짜 그래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통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그 병덕이 집에 간다고 핑계를 대거나 저랑 뭐 한다고 하면은 자기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술도 먹고 칭찬은 제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긍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칭찬이 실제로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는 것 같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정치, 바른 정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하고 언론의 1페이지에 나오는 정치의 정의가 뭐냐면 네. 한 사회에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배분이라고 나옵니다. 배분. 네네. 이 배분 기능을 정치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술이 정말 발전했어요. 네. 그러면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해질까요? 못 사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러니까 신기술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생산력이 높아지면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은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이 부분은 그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기술에서 나온 그 생산력을 잘 분배하지 못하는 정치의 잘못 때문이다. 그 분배 기능을 하는 정치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지역구에서는 주민분들이 의원님을 일 잘하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만큼 지역구의 현안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걸 위해서 발로 뛰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구를 위한 노력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고 보니까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냐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손실보상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 21대 국회 시작할 때 코로나가 시작됐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야 됐어요. 네.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상태였는데 그때 조금 뭐 이제 방역 물품 주고 그냥 말았어요. 1년 동안.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그 소리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이런 그 비상식적인 상황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그때 예산 추정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조였어요, 100조. 네. 그래서 제가 100조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백조. 민경령이다 너. 네. 허경영 대신에 민경령이다. 아. 이런 야유까지 들으면서도 네. 제가 그 법을 추진했던 이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 의원님을 직접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한데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병덕 의원님을 그렇게 또 칭찬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점을 높이 보고 계세요? 우리 민병덕 의원님은 만난 지가 13년 됩니다마는 때로는 형제와 또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아주 부드럽고 친근한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 국민, 전 세계로 어려웠던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코로나 때 제가 음식 식당을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우리 그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1인 10일까지 하시면서 그 우리 보상을 다 해주시고 전국 국민한테 어려웠던 그 문 닫고 폐업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어려움을 다 달래주신 분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 안양이라든가 이쪽으로 불편했던 그 교통, 인도거 GTX라든가 월판교선, 또 착공을 해주셔서 네. 큰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서부 직통 그 현장을 추진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안양이 한정거장을 온다면 완전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진짜 큰 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간의 의정 생활, 의정 활동, 입법 활동들을 보면은 정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은데요 하시는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도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프면 실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병수당이라는 게 부상에 걸리거나 병이 생겼을 때 수당을 줘요. 네.
실제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다치면 산재가 되는데 네. 그 일 아닌 다른 걸로 병이 나면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인정이 거예요. 안 되죠. 인정이 안 되는 네네. 거예요. 유급병가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프면 실 권리를 주는 상명수당제도 이것을 법안을 네. 만들었고 네. 이 법안 통과 전에 이거에 대한 시범 실시들을 하고 있는 네. 그 과정들이 저로서는 지금 이건 정말 제가 내가 잘하고 있고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유급병가제도, 네. 다른 말로 하면 상병수당 네. 이 제도입니다. 앞으로 국정 활동을 하시면서 진짜 이 칭찬 듣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동네 분들이 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문제가 안 풀려? 이거 되겠어? 그러면 그럼 민병덕 국회의원한테 가보자. 우리 의원. 네. 네네. 우리 동네 동네. 국회의원한테 네. 가보자. 네. 네. 가면은 뭐라도 되더라. 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병덕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 이것도 좋고 또 하나는 네. 성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 기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기분 좋아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정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칭찬을 또 누군가에게는 흘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네. 어떤 의원님이 생각나세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네. 저의 많은 고민들을 얘기하면 그대로 쑥 받아주는 저 자식 형인가?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네. 다른 당 의원인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 프로그램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돈도 별로 들지 않는 최고의 투자이자 응원은 바로 칭찬이죠. 이 서로의 다른 생각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소통이 필요한 이 시대에 칭찬을 통해서 협치와 소통이 가득한 열린 국회를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칭찬 주인공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